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럭키 드로우. 나만의 길을 찾을 때까지 인생의 레버를 당기는 법. 드로우 앤 드루 지음. 다산북스에서 나왔습니다. 나온 지가 조금 돼서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좋은 글이 많은 이 책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워낙 유명한 드로우 앤 드루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읽겠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 주인공으로 살라는 것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인플루언서나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니다.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얼마나 많은 통제권을 쥐며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 꿈꾸는 이상은 저 멀리 있는데 현실은 더없이 초라하다면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자는 말이 아마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고 무기력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어렵게 다시 취업해 새 회사에 출근한 뒤에도 상사의 비위를 맞추며 남이 시키는 일을 하는 내 모습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비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겠는가? 나는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것은 나의 새로운 자아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자아에 드로우 앤 드루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앤드류, 나를 그리다. 내가 꿈꾸는 삶을 새롭게 그려 나가겠다는 뜻이었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내 새로운 자아를 위해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케아 매장에서 $50를 주고 하얀 책상을 하나 사왔다. 가로 120cm, 세로 60cm짜리 작은 책상에 불과했지만 그곳은 드로우 앤 드류만의 공간이었다. 그 공간에서만큼은 내가 주인공이었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무기력했던 삶에 설렘이 깃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책상에서 나는 회사의 일이나 외주를 받은 일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해서 하는 일, 즉 드로우 앤 드류의 일을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캘리그래피 과외였다. 비록 실패로 끝난 프로젝트였지만 나만의 일에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을 만들며 잠시나마 내가 주인공인 삶을 경험할 수 있었다. 물론 새로운 이름이 생기고 새로운 책상이 생겼다고 해서 초라한 현실이 한순간에 180도 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만큼은 내가 주인공으로 살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퇴근을 한 뒤 집에 돌아오면 매일 그 책상에 앉아 나의 일을 시작했다. 결국 나를 인플루언서로 만들어준 인스타그램도, 나를 회사에서 완전히 독립시켜준 유튜브도 모두 그 책상에서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내게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먼저 다른 사람의 일에 큰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예전에는 시간이 날 때마다 SNS를 들락날락거리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내 일상과 비교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일에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 질투나 열등감을 느낄 여유조차 없어졌다. 게다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에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변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힘든 일을 해왔는지 자연스레 존경하는 마음마저 생겼다. 나는 그들을 보며 앞서가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지금 나는 하루의 모든 시간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에 투자하고 있다. 자연스레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사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하루의 시간과 에너지에 얼마나 많은 통제권을 가질지 스스로 선택하게 달려있을 뿐이다. 네, 좋은 글이죠.
제가 조금만 더 읽어 드릴게요.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도 불행했던 이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전도서 3장 22절. 내 작업실 문패에 걸려있는 성경 구절이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어릴 적부터 고집이 셌던 나는 하기 싫은 건 죽어도 못하는 아이였다. 좋아하는 과목은 서점에서 더 이상 풀 문제집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싫어하는 과목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결국 공부보다는 그림의 소질이 있었던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대 입시를 준비해 디자인과에 입학했다. 대학교에서도 이런 성격은 금세 성적으로 나타났다. 전공 수업은 대부분 A+를 받았지만 교양 수업은 늘 C에 머물렀다. 그때 나는 디자인에 미쳐 있었다. 미대 입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던 17살부터 디자이너로 일했던 30살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의 꿈만 바라보며 달려왔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고 간간히 외주 작업도 하며 소득은 조금씩 올라갔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잘 버니 만족감은 날로 높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외주 일을 하던 클라이언트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앤드류, 몇 달 전에 해준 아이콘 디자인 수정 좀 해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런데 수정 사항이 좀 많아서 추가 비용을 받아야 할 것 같아. 추가 비용? 그건 너무 비싸지 않아? 클라이언트는 내가 디자인한 10가지 아이콘에 3가지 아이콘을 더 추가해 디자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몇 달 전에 마감한 프로젝트였고 디자인 수정도 아닌 새로운 디자인을 추가로 그려달라고 해서 그에 합당한 비용을 제시한 것뿐인데 클라이언트는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했다. 심지어 그 돈이면 처음부터 다른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게 나았을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결국 내가 시작했던 프로젝트는 다른 디자이너에게 넘어갔다. 갑자기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이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구나. 생각해보면 나는 회사에서도 늘 대체되기 쉬운 사람이었다. 그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5번 퇴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내가 앉아있던 자리는 순식간에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졌다.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끝나면 나는 마치 쓰고 버려지는 부품처럼 교체되었고 내가 없어도 회사는 잘 굴러갔다. 이게 될까? 분명 나는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며 살고 있었는데 가슴속 깊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기분이었다. 내 일이 이렇게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내가? 그리고 내 일이 수많은 대체품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럼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대체 뭐지? 고민이 깊어지던 중 나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었다. 이키가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보람, 존재하는 이유를 뜻하는 개념이다. 일본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라고도 부른다. 이키가이는 모두 4개의 동그라미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동그라미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돈이 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간이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즉 아침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4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 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키가이의 정신이다. 나는 이 이키가이 표를 보고 나서야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어딘가 해소되지 않던 결핍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남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일로 돈까지 벌며 만족스럽게 살아왔다. 하지만 언제든 회사나 클라이언트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존재였다.
스스로 만족스럽게 일한다며 자부했지만 남들이 보기에 내 쓸모는 언제든 더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될 수 있었다. 나의 존재 이유가 나 스스로가 아니라 그들에 의해 결정되는 기분이었다. 아,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다. 그렇다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은 어떻게 찾을까? 세계의 평화를 위해 싸워야 할까? 환경 파괴 혹은 가난과 기근을 없애기 위해 싸워야 할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으면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세상이 아니라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만 했구나. 나는 그동안 나의 가치를 세상이 정해준 프레임 안에 가두고 있었다. 나의 가치를 회사에서만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이 내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질문조차 던지지 않았다. 이제 나는 남들이 나를 먼저 알아봐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내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로 했다. 감사하게도 나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았다. 그때부터 내 가치를 이력서라는 종이에 담아 회사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아예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뿌렸다. 그것이 세상이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다. 네, 그렇군요. 좋은 글이죠. 제가 여기까지 읽고 나머지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길 강추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회사가 아닌 세상에 이력서를 뿌리자 생긴 일, 궁금하시죠?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이 럭키 드로우 앤 드류라는 이 작가가 정말 멋지게 성공한 스토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거리도 있는 좋은 글이 많은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좋은 책 소개하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